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좀 신기한 재미난 테슬라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엔 또 전고체 이야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박병호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모델 3 인기는 제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지 계속 얘기하지만 모델 Y가 최고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정도면, 그리고 결론은 뭐 이래나 저래나 타격이 없을 거라는 데는 뭐 결론적으로는 다 과정이 좀 달랐을 뿐이지 결론에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니까요. 모델 Y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못 받고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이제 11.3.3이 뿌려지기 시작해서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10%가 되기 전에 지금 베타 11.3.3이 또 뿌려져서 한 7% 왔더라고요. 보통 한 10%대 오면은 제가 받으니까 이게 갑자기 또 버전업이 되면서 확 대량으로 뿌려지기 전에 이제 바로 그 다음 버전이 이제 또 금방 뿌려지게 되니까 그 요인이지 않았을까. 근데 뭐 어쨌든 이 정도 수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틀리지는 않았죠. 와이드 릴리즈를 한 건 맞으나 제가 아직 못 받은 것 뿐이겠죠. 그러니까 와이드 릴리즈는 시작됐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10%면 진짜 이게 설베이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와이드 릴리즈는 맞았으나 아직도 참 아쉽습니다. 졸제 이제 11.3.3을 제가 리뷰할 것 같은데 받는 즉시 바로 언제 받을런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FSD 베타 점수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나라는 생각도, 왜냐면 나이트 드라이빙이 애를 이제 재우면서 편히 좀 멀리 여행 갈 때는 그래서 나이트 드라이빙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나이트 드라이빙 좋지는 않죠. 근데 그때 점수 타격이 좀 커서 그 영향이 있는지. 근데 이제 다시 웨이트 밸류가 조정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밤에 운전하는 건 좋은 편이 아닌데, 근데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장점이 그런 면에서도 이제 편히 운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럼 이제 점점 이런 면으로 이제 리스트릭션을 주면 옛날 그냥 드라이빙 스타일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과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아직까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영향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하지만 아직은 못 받았고 10%는 넘지 않아서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아쉬움에. 그리고 이제 받은 사람들이 지금 파킹 어시스턴트도 비전 베이스로 그 파킹 어시스턴트를 보면은 생각보다 엄청 정교하다고 트위터에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가까워지기 전에 스캐닝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각이 줄어들게 되죠. 물론 갑자기 가까워진 상태에서 뭐가 튀어져 나오면은 위험하겠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미리 다 스캐닝한 3D 스트럭처를 갖고 거기다 이제 넣는 방식으로 사각을 매우 없애는 것 같아서, 근데 사람들이 많이 놀랍다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파킹에 대한 정확도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전되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죠. 참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테슬라를 타는 이유입니다. 그냥 격차가 참 심각하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금융에 대해서 살짝 여기까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감히 제가 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았는데, 요즘 들어서 좀 한국의 유튜버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너무, 근데 미국도 좀 그런 면이 있죠. 너무 선동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다들 후속 보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넘길 때, 이제 막 큰일 난다. 3% 갈 때도 큰일 난다. 고용지표에만 이제 집중하면 그게 후행지수니까 올리면 큰일 난다. 4% 넘을 땐 더 큰일 난다. 이렇게까지 대량 해고한다. 큰일이 났나요? 물론 이제 점점 조짐이 은행도 넘어가는 거 같고 파산이 나오고, 좀 작두 타는 모습이 있다고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근데 계속 금리는 올리는데 아직까지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후행지표라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5%니까요. 그럴 수는 있지만 이미 그 전에도 2% 넘을 때부터 선동적인 뉴스가 계속 나왔지만 그렇게 계속 급격히 올리는데 아직까지 큰일이 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는 잘했다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페드의 꼴은 이거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정말 첫 번째 나오는 기준에 따르면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전 잘했다고 표현이 됩니다. 너도 나도 자기의 자산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기 때문에 돈을 다 풀길 바라지만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다 모든 게 끝장나는 세상이 옵니다. 누군가는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파티장에서 접시를 빼야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큰 재앙이 터지면 망한 거겠지만 참 작두 타면서 잘하는 면이 있고 다들 그렇게 선동하는 쪽으로 뉴스를 내놓지만 아직까지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얘기를 너무 반복적으로 2% 넘을 때부터 너무 하는데 현실 지금 미국에서 느끼기에는 여전히 고용이 탄탄하고 근데 이제는 모르겠죠. 정말 제가 봐도 높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질 않길래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 이제 기가 베를린이 공식적으로 주당 5,000대를 넘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미 독일 뉴스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50만 대 허가를 냈다고 얘기를 했죠. 그 퍼미션을 받기 위해서 확실히 안정적으로 25만 대. 그 불과 첫 번째 차를 딜리버리 한 뒤로 1년 만에 연간 25만 대 생산하는 걸 끌어올렸다라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양산의 화신이다. 그러면서 LG는 애리조나 팩토리를 안 한다 그랬다가 이제 하면서 그건 테슬라 공급용이죠. 그럼 4680의 원통형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점은 LG가 아마 이걸 하려다가 철회했던 이유는 그쵸. 지금 투자는 많이 가는데 이익은 별로 그렇게 썩 캐시플로우가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것도 약간 간을 보는 줄다리기였지만 계속 제가 얘기하는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를 많이 파는 애가 테슬라 말고 딱히 불나고 뭐 리콜하고 겨우 이제 좀 생산하지만 양적으로 확장을 여전히 해야 되는 배터리 업체 입장으로서는 기존에 여러 파트너들이 있지만 역시 테슬라만한 게 없다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고 제가 예상한 대로 이거 원통형입니다. 결국 원통형이 대세다, 주력이다. 물론 파우치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원통형이 다 해먹는다는 건 아닌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오래된 기술이지만 원통형이 주력인 거는 미국 내에서 확실하다.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다 테슬라가 했기 때문에 여기 예측한 대로 인산철도 살아남고 원통형 이거 다 제가 예측한 대로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포드의 이런 플랜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정말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제가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만 이거 인하우스로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겠다. 결코 배터리 업체들한테 좋지는 않죠. 결국 믿을 건 역시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점. 배터리 회사도 보기에 테슬라만큼 많이 팔만한 파트너가 없는 거죠. 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원통형이랑 인산철 무슨 옹호자 같은데 마지막에 전고체를 논문을 얘기하게 되면은 얘가 또 파우치만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을 겁니다. 마지막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좀 리뷰입니다. 그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이제 구글 바드도 있죠. 구글도 챗봇을 런칭했습니다. 그 베타 서비스에 웨일리스트에 있다가 이제 당첨이 돼서 그걸 써봤는데요. 챗 GPT가 저한테 제 개인적 경험상으로는 지금 양쪽을 똑같은 질문을 해봤는데 챗 GPT의 위력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구글 바드는 근데 지금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지극히 제 어떤 전공 관련된 질문에 제한된 거지만 제가 챗 GPT랑 얘기를 이렇게 종종 하다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공대스러운 질문인데 제가 이제 알루미늄이랑 타이나이트라이드 이제 쌓여진 메탈 복합 필름을 이제 외대칭으로 깎고 싶은데 서브스트레이트는 실리콘 옥사이드입니다. 그래서 레시피 하나 내놔봐 이랬더니 레시피를 막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레시피 내놓으라고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서브스트레이트는 깎지 말고 위에 있는 메탈 복합 필름만 그것만 깎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는 레시피가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가 들어가서 그거 SiO2 서브스트레이트 실리콘 옥사이드 서브스트레이트 깎지 않아? 그랬더니 you are correct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네가 준 스펙 보면은 그 서브스트레이트 두께가 꽤 thick한데 어차피 이거 줘봐야 느리게 깎잖아. 이거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거 없는 레시피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또 에칭 레이트도 알려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맞는데 그게 두꺼우니까 괜찮지 않을까? 프로텍티브 레이어로 제가 머리가 한 대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전공적인 엔지니어링 대화를 하는데도 그런 의견도 주면서 애칭 레이트 주면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물론 이제 상세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니까 틀린 면들이 있지만 아니 그런 의견을 내놓는다는 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두꺼우니까 그래도 견디지 않을까? 아니 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준다고? 아 너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이런 심도 있는 대화 되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AI가 벌써 이 정도까지 왔단 말이야? 아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100% 믿을 건 아니더라고요. 깊게 파보니까 얘도 단점이 있는데 이제는 그냥 장난삼아 대화가 아니라 충분히 어느 정도의 대화 능력이 됩니다. 그에 반해 바드는 던지니까 아주 요약을 잘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HF가 이제 옥사이드를 깎으니까 옥사이드 아닌 레시피 줄게 그냥 툭 던지고, 그냥 요약이니까 약간은 좀 서칭 기능? 아직 구글의 서치 베이스를 못 벗어난 것 같다. 좀 요약이라든지 서치를 좀 정리하는 수준이지, 대화가 되진 않고, 그리고 다른 뉴스들의 리뷰를 보더라도 챗 GPT가 훨씬 더 대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데이터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챗 GPT가 구글에 봐도 구글은 근데 데이터 액세스의 그 범위가 장난이 아닐 텐데 그러게요. 주변에 이런 AI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 이거 별거 아니라는 비판을 여전히 그냥 있는 것들의 여러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이 단어 뒤에 그 다음 단어가 뭐가 오는지에 적합한 트레이닝에 대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결과물이지 아직은 뭐 인간 같은 사고가 아니라고는 하는데 챗 GPT를 쓰면 쓸수록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이거 장난이 아닌데 얘 이거 이런 식의 대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아마 막판 1, 2%의 그 마지막 라스트 터치가 챗 GPT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연구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실생활의 어떤 그 라스트 터치, 사실 웬만큼 자동화가 되지만, 로봇도 되지만, 배달에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마지막 에러. 근데 AI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져서, 라스트 터치. 야, 이런 식의 대화가 되는 거에 저는 충격을 먹어서, 아, 정말 끊임없이 진보하는구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라스트 터치가 좀 불안정해서,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이 정도까지 AI가 왔다라는 것에 저는 머리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세상은 빨리 발전하는구나. 그러면서 전고체 배터리도 진짜 잘 되길 바라는데요. 작년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님이 쓰신 이제 리뷰 페이퍼를 좀 봤는데요. 이거는 좀 양산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만에 이런저런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여전히 더럽게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산하려면 아직 멀었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또 이렇게 바람이 일어서 저도 좀 봤는데 여전히 거기가 거기고요. 근데 재미난 점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이 배터리라는 게 포메이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일종의 뭐 숙성이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이게 서서히 그 액상, 그러니까 리퀴드 타입의 일렉트로라이트를 넣게 되면은 이게 서서히 전자가 잘 왔다 갔다 하게 숙성해서 이제 그러니까 배터리를 그냥 바로 만들면은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이게 안정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공정 중 정말 긴 부분을 차지하는데 전고체로 가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리퀴드 타입의 일렉트로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거의 지금 현 수준에 비하면 그래도 물론 안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거의 그 기간이 단축돼서 양산성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 포메이션 기간이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그냥 거의 뭐 지금에 비하면 그래도 한 몇 주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현 상황에 비해서 엄청나게 양산성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고체가 월등히 좋다라는 점과 그리고 파우치 배터리가 전고체에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프레스를 해야 되는데 압착을 해야 되는데 프레싱 하는 게 아무래도 이거 많은 거에서는 그러니까 원통형이라든지 각형에는 넣기가 어렵겠죠.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는 파우치 배터리가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파우치 배터리겠죠. LG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거기에 많은 부분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참 미래가 저도 먼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걸림돌이 양산하는데 아직 거리가
거리감이 좀 있고요. 여기서도 콕 집지만 이 논문에서도 물론 작년 논문이긴 하지만 올해라고 딱히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원리라든지 이걸 보니까 더럽게 비싸고요. 온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온에서 잘 되는 것도 그 일렉트로라이트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거는 조금, 반은 맞고, 반은, 여러 가지 그거는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걸 압착을 하게 되면은, 현 상황에서의 덴드라이트는 생기긴 하지만, 별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정말 10배, 20배 가까운 현재 공정 대비해서 압력을 가해서 압착을 하다 보면은, 약간의 덴드라이트만으로도, 뚫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여전히 안전성이라든지 이게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많구나. 그렇지만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를 결국은 먼 미래엔 뭐 하긴 할 거니까요. 된다는 거에 저는 진짜 믿습니다. 엄청 믿고요.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양산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실과 이 연구적인 면을 참 그러니까 논문만 보면은 진짜 파우치가 짱인데 참 가격이라든지 안전성에서 아직까지도 애매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논문만 보면 왜냐면 실험실에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들만 보면요. 뭐 지금보다 에너지 덴시티 뭐 10배, 20배 높고 뭐 더 좋은 배터리 이미 실험실에서는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참 이 대량 생산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점. 저도 이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연구적인 측면에서 파우치가 진짜 짱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